안녕하십니까, 응수입니다. 오늘은 오행론을 저번 시간에는 목화토금수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 그런 것들, 목은 뭐고, 화는 뭐고, 토는 뭐고, 금은 어떤 상황이고, 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각 그 오행별로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5화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사조팔자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초는 꼭 알으셔야 됩니다. 꼭 알으셔서 암기할 부분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명리학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기본으로 하는 기초나 이런 것들은 다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암기를 해 줘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주풀이를 할 때 이 암기된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걸 갖다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적 개념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주는.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걸 판단하시려면은 기초적인 것들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 기초적인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지만은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지만은 가는 거고, 이 암기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1가지, 2가지, 3가지서부터 한 10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외우려고 들면은 안 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거는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책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 책을 한 번 해서 외우는 거하고, 책을 한 3일 정도나 5일 정도를 읽고, 이것을 30일이니까 이거 3이라고 치면은 한 10번 정도를 읽는 거죠. 외우는 것이 아니고. 명리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후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 책을 한 달 동안에 한 번에 갖고 막 다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다음날 며칠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고 되고, 너무 서두르시지 않고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뽑으려면 만세력을 통해 갖고 책으로 되어 있는 만세력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뽑고, 그 다음에 신살이라든지 아니면은 12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책으로 다 해서 뽑고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만세력 어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지만은, 요즘은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해드리고, 요거는 책으로 읽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요즘은 이렇게 만세력으로 스마트폰에 만세력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 어플로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어플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바로 이제 사주에서 사주가 8가지서부터 시작해갖고 대온, 소원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책을 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앉아가지고 일일이 다 뽑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 돼 있으니까 어플 하나만 다운받아갖고 무료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다운하면 보셔갖고 생년월일만 딱 찍으면은 시까지 딱 찍으면 그냥 사주가 쫙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찍은 거대로 사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은 바로 이제 해독이 가능하죠. 상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편리한 세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자료도 지금 뭐 제 자료 저희 사주 카페도 이제 여기서 모바일에 다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주 카페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응수 사주 카페에서 보시면은 이제 왕초보 사주 강의가 이제 있고 이 강의 내용에서 이제 또 왕초보에 대한 자료가 또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모바일로 형성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이제 핸드폰으로도 이제 강의가 이게 이제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이제 정회원으로 되면 이제 등업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가능을 해서 이제 강의를 내용을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보에 대해서 이제 자료 같은 것들은 이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뭐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왕초보가 되면 이제 식관론 강의하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사주 통변 강의를 이제 사이트에도 올릴 텐데, 그거를 식관론 강의를 들으시려면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 가서 이제 뭐 스마트폰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자꾸만 반복해서 듣는다면 뭐 실질적으로 PC에 앉지를 않더라도 이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궁금한 거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마다 이제 보는 즉시 시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그때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주죠. 이거는 이제 강의 부분은 이제 일단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얘기하듯이 딱딱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 하실 때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음악 틀어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 사주팔전은 사주 명리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지가 않다. 이건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뭐 미스테리한 학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제 자꾸만 접목을 하시다 보면 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제 생년, 생월, 일시로 내기둥이 8글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이제 8글자, 4.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진이 뭐 직접 강의를 들으신 경우도 있을 거고, 인터넷에서 이제 뭐 이렇게 4가지 사주를 한문으로 적어 놓고,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사주팔자 할 때 적어 놓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보셨을 수도 있고, 뭐 동쪽이었다, 서쪽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는 들어보실 겁니다. 과연 이 8글자는 무엇이냐? 이제 보통 이 기점을 봤었을 때 보통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주 자체는 왼쪽에서 이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은 뭐냐면 태어난 연입니다. 이제 생년이죠.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77년 생이다, 88년생이다, 이런 생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은 뭐냐면 몇 월달, 1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몇 월달에 내가 태어났느냐, 이제 그거를 뽑는 거고, 일은 뭐냐, 내가 며칠
뭐 예를 들어서 1일서부터 30일까지 있으면은 내가 15일날 태어났다. 그럼 2월 15일날 태어났다. 그러면 음력 2월, 이게 보통 통상 이제 음력으로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 음력 2월 15일날 이 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는 뭐냐? 시는 태어난 시. 뭐 예를 들어서 뭐 12시 낮 12시 30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낮 뽑으면 낮 12시 30분에 대한 이제 시간과 시지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생년월시 8글자로 해서 4가지 줄을 기둥을 통해 가지고 8글자가 돼서 사조팔자라고 통상 얘기들을 합니다. 운명의 기둥을 알아보는 음양오행술인 동시에 한남조습으로 보는 기상학가 한다. 이 명리학은 음양오행술,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음양오행, 그 다음에 보통 양과 음이죠. 양과 음과 이 오행술은 이제 오행술이라는 것은 이제 오행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기본적인 거 설명했고, 양과 음양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이제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이제 보통 하늘을 양으로 칭하고, 이거는 음으로 칭하고, 이제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양으로 칭하고 음으로 칭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석도 양과 음이 있듯이 요런 양과 음과 목화 토금수에 대한 이 음양오행술과 동시에 한남조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남조습, 따뜻함과 그 다음에 추운 거, 이제 통상 다시 말하면 이제 조라고 얘기를 하죠. 조. 요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뭐로 연결이 돼 있냐면은 10간 12지라는 10가지 간과 12가지 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10간 12지라는 것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간목, 을목, 뭐 병화, 정화. 제가 이제 오행론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왜 오행론을 먼저 설명을 해드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목화, 감, 을, 병, 정, 무기, 경신, 인계. 요게 이제 10가지죠, 10가지. 요거를 이제 청간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청간, 하늘 첫자로 해갖고 또 천간. 하늘에 떠 있고, 8가지가 쉽게 얘기해서 요 10가지가 요 위에, 사주의 요 위에 들어가 있죠. 그죠?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요게 10간이죠. 10가지죠, 10가지. 요게. 요걸 10간이라고 합니다. 10간이라고 하고. 12지는 뭔 말이냐? 요건 이제 땅지자를 해서 이제 지지죠. 미체지. 하늘엔 열이 있고 밑에는 그 2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인묘진사옴이 있죠. 인묘진사옴이 신유술의 자축이죠. 보통 이제 자축, 인묘진사옴이 신유술의 이렇게 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인묘진사옴이 신유술의 자축이라고 통상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음력 1월달이거든요. 이제 입춘이 지나면 이제 1월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이거는 이제 보통 11월달, 12월달로 얘기하기 때문에 인묘진사옴이 신유술의 자축,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12지라고 합니다. 12지. 그럼 12지는 뭐냐? 12가지 오행을 얘기를 합니다. 12가지. 그러면 12가지하고 10가지하고 12지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가장 이제 기본되어 있는 나무목인데, 이 나무목이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을목이 밑으로 지지로 떨어지면 이제 묘목이 되는 거죠. 묘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청간과 지지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조라는 것은 명의 이치를 한다고 해서 명리학 또는 명을 추리한다고 해서 추명학이라고 한다. 명을 추명한다. 명을 추리한다. 사람의 생과 사를 추리한다 해서 추명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10가지 청간과 12지를 알아보고 사조 구성원리를 알아보다.
아까 말씀드렸지. 열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십천간이라고 하고 12지지를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자축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십천간과 12지가 짝짓기를 하여 사조팔자를 구성한다. 다음 표기에서 이제 구성표를 예를 들어서 1995년 음력 6월 21일 인시생을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995년은 이제 을해년이죠. 을해년. 그 다음에 이제 6월이면은 개미월입니다. 개미월.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세력 어플에 생년월일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일이면 이제 경술일입니다. 경술일이고 시는 무인시입니다. 무인시. 자, 요렇게 사조팔자가 나온 겁니다. 사조팔자가 8가지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날에 이 월에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하면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글자 사주가 이제 원국이라고 합니다. 사주 원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8가지의 기둥을 해서 이 사람은 이 사주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죠. 이 사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는 음양으로 되어 있는데 태극에서 동종의 양기를 분리되어 나온 태양과 태음 상대성의 원리를 말한다. 음양의 상대성 원리는 좀 더 규명시키면 이렇다.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과 음으로써 모든 게 이제 이루어졌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움직이는 게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있고 상이 있으면 하가 있는 거고 밝음이 있으면은 어두운 게 있고 요걸 보통 통상 양과 음양이라고 한다. 오행의 종류는 목화토금소라고 한다. 오행의 종류는 목화토금소. 이 오행은 목화토금수다. 이 나무가 있으면은 화가 있고 화생 토가 되고 토는 금이 되고 금은 수가 된다. 수는 다시 목을 생성한다. 이건 이제 상생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은 나무는 뭐를 하는 토를 극합니다. 토를 극하고 토는 물을 극하고 물은 불을 끄고 불은 쇠를 녹이고 이 쇠는 나무를 또 칩니다. 이걸 상극 원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오행론입니다. 오행론.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행론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건 넘어갑니다. 자세히 설명을 전 강의에서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간지 오행과 계절이 있습니다. 이 간지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강과 지지를 이제 보통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죠. 자, 갑은 요게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임목으로 내려오죠. 임목으로 내려오고 을목은 묘목으로 내려옵니다. 이 병화는 이 사하고 이제 사로 내려오죠. 사화로 내려옵니다. 사화. 정화는 이 오화죠. 요게 이제 지지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는 이제 양으로 되죠. 이제 진하고 소라고 되고 기는 축하고 미토하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은 이제 신금으로 떨어지고 신은 유금으로 떨어집니다. 밑에 지지로 떨어집니다. 보통 임수는 해수로 떨어지고 이제 계수는 자수로 떨어집니다. 자수로. 이제 양은 플러스고 양목이라고 보통 간목을 얘기를 하고 을목은 음목이라고 합니다. 음목. 그 다음에 병화를 양화라고 얘기를 하고 정화를 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토를 이 진토와 술토는 플러스 양토라고 얘기를 하고 기토는 마이너스
음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금은 양금으로 플러스 양금이라고 얘기하고 신금을 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신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를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계수를 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봄은 임묘 진 요거는 이제 요 진이 임묘진이 1월달, 2월달, 3월달 요거는 이제 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4, 5미를 보통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수를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인호를 1월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월닭을 음력 12월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임묘진사오미 신유술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연도 그렇고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제 환갑을 지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육식갑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갑자년서부터 시작을 되는 거죠. 갑자, 을추, 병인, 정년. 자, 갑이 축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해 쭉 해서 이제 육식갑자가 되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을미년이죠. 을미년. 보통 이제 육식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갑자를 해가지고 이제 60개가 이제 60년도가 이제 지나는데, 이 60년도가 지나면 이제 환갑이 돼서 60년 들어가서 이제 61세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환갑자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말하는 청강과 지지,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외우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 외우셔야지만은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때 이제 이해가 가시지. 이걸 외우지 않으시면은 이제 외우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신이 이제 이 명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회를 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포기하게끔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우는 게 참 힘듭니다. 이 외우는 게 또 힘들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외우려고 들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공부한다고 그러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고 자꾸만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뭐 동영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조 강의를 들으면은 들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내가 그거를 갖다가 하려고 들면 아무서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 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내 머릿속에서 생기게끔 여기 주입식으로 이제 계속 주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공부를. 그럼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 접목시키는 그 과정이 세월이 지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꾸준하게 그냥 보고 듣고 뭐 외우시고, 아 이거는 외워야 되겠구나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면 탁탁 터지죠. 본물 터지시지.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보통 얘기를 아까 이제 상생과 상극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이제 자축인묘진사오미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죠.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신실에. 요게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이윤사부터 이제 새벽이 되죠. 1월달에서 이게 이제 보통, 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자축. 그러니까 이 봄은 쉽게 계세요. 그래서 아침이 되는 거고, 사오미는 점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은 이제